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그리고 클릭해주신 여러분,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이 아니죠, 새벽에 들려왔던 축구 소식들 간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젯밤에 토트넘의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적 전문가 로마노 기자도 전혀 예측 못하고 히어리고를 놓쳐버리고 말았는데요.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번리로부터 오도베르를 영입했다. 오도베르와 계약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그는 등번호 28번을 착용할 것이다 라고 기습 공식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오도베르 이 선수는 베리발, 양민혁, 아치그레이보다 한 살 더 많은 19살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번리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29경기 출전해서 3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어리고 번리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당시 감독이었던 콤파니 감독이 매우 유망한 선수라고 판단했던 거겠죠. 오도베르는 프랑스 출신인데 프랑스에서도 21세 이하 국가대표이기도 합니다. 포지션이 윙어입니다. 주발은 손흥민과 같은 오른발인데 왼발도 잘 사용해서 좌우 윙어 그리고 스트라이커도 가능한 선수라고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지난 시즌 10대 선수 중에 드리블을 3번째로 많이 성공한 선수였습니다. 그럼 이 선수가 베리발, 양민혁처럼 토트넘답게 거저 데려온 선수냐? 아니었습니다. 번리 소속이기도 했다 보니 번리에게 무려 3천만 파운드를 안겨주면서 영입을 했습니다. 아치그레이급으로 본 거죠. 이 정도면 잘 키워서 팔아먹으려고 한 토트넘이 아니라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일 수 있는데요. 엔지 감독은 이미 힌트를 줬었습니다. 이적 시장이 2주 남은 상황에서 추가 영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더 영입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토트넘은 네투를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첼시에게 뺏겼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네투가 첼시를 선택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브레넌 존슨 정도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공격수 한 명 더 영입하려고 했던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검증된 선수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드리블이 강점이라는 건 자칫 패스 타이밍을 놓치고 팀 플레이를 방해할 수 있는 선수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엔지 전술의 특화가 되려면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패스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패스가 아니라 전진을 하면서도 낮고 빠른 횡패스를 잘 배달해줘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선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민혁도 토트넘에서 성공하려면 슈팅 능력보다는 이제 크로스, 횡패스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토트넘 공격수들에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선수를 데려왔다면 그럼 공격수만 몇 명인가요? 무조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매우 위험 상황이지 않을까요? 근데 솔로몬보다 오도베르가 더 낫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도 분명 부상 전까지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피지컬 면에서는 오도베르의 압승입니다. 그리고 존슨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지난 시즌 찬스를 그렇게 놓치지만 않았어도 입지가 탄탄했을 텐데 존슨과 오도베르의 대결은 매우 흥미진진할 듯합니다. 이 소식은 토트넘이 전한 후에 BBC에서도 속보로 전했습니다. BBC는 토트넘 번리의 윙어 윌슨 오도베르와 2,500만 파운드 계약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토트넘 스퍼는 번리의 윙어 윌슨 오도베르와 2,500만 파운드의 이적료에 2029년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U21 국가대표인 오도베르는 지난 여름 번리 입단하여서 모든 대회에 34번 출전해서 5골을 넣었다. 이 19살 선수는 2023년 10월 첼시와의 경기에서 4대1로 패배했을 때 팀의 역대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득점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2,500만 파운드에 500만 파운드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전했고요.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오도베르를 영입을 전하면서 스퍼스에 합류한 4번째 10대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확실히 팀을 리빌딩할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인 스포츠에서는 오도베르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개막전에서 데뷔전을 치를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부터 3일 후에 개막전 경기인데 정말 엔트리가 궁금해지네요. 솔로몬, 스킵, 무어가 낄 수 있을까요? 현지 팬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 선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 루턴과 번리 경기를 봤는데 멋진 골을 넣었어. 수비와 골키퍼의 다리를 뚫고 지나가는 폭발적인 속도, 아마 우리가 보석을 발견한 것 같아. 쥐도 새도 모르는 계약이야. 그가 잘하는 걸 본다면 좋을 것 같아. 지난 시즌 번리에서는 활발해 보였어. TV에서 번리 경기를 볼 때마다 오도베르가 항상 돋보였어. 그가 빅시스 구단으로 이적하는 건 놀랍지 않은 일이야. 의미 있는 계약이야. 손흥민의 대체자가 될 수 있어. 그의 월요일 경기를 봤는데 아주 훌륭했어. 손흥민은 이제 32살이기 때문에 곧 쇠퇴할 것이고, 오도베르는 19살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 않았어. 굉장한 계약이야. 그가 공을 얻을 때마다 그의 사고방식은 경기장에서 공을 빨리 전진시켜서 1대1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여. 내 생각에 그의 플레이 방식에서 우리가 그를 선택한 이유를 매우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에베레치 에제가 아니라고 불평하지만 오도베르는 에제보다 7살이나 어린 19살이고 지난 시즌 그는 번리에서 엄청 잘했어. 우리 팀에 한 명의 손이 더 추가됐어. 이 계약은 파브리지오 로마노마저 먼저 올리지 못했어.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어. 좋은 계약이야. 지난 시즌에 그의 경기를 볼 때마다 그의 속도와 속임수로 상대 수비수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는 아직 19살밖에 안 됐어. 처음으로 소문이 아닌 공식 계정을 통해 알게 된 이적 소식이야. 그는 윌 손이기 때문에 잘할 거야. 손 가족이 된 걸 환영해. 네, 오도베르를 마치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것처럼 엮는 게 인상적이죠. 손흥민은 욕심이 많은 만큼 쉽게 자리를 내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양민혁에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소문이 현실이 되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이제 미드필더도 영입이 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맨유의 개막전입니다. 맨유가 개막전을 승리하면서 단독 1위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풀럼이었는데요. 전반전에 양팀의 기대 득점값이 1이 안 되면서 이대로면 개막전 무득점 경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후반전에 87분에 극적인 골이 터지면서 홈팬들을 열광케 만들었습니다. 맨유에서 수확이 있었다면 뮌헨에서 영입한 마즈라이의 활약이 돋보였고, 수비가 가장 불안하다고 했는데 수비수들의 평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건 풀럼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경기 중에 시청자들은 풀럼이 맨유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까지 했었으니까요. 테너가 감독은 이 경기에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세컨 스트라이커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누구냐? 마운트였는데 맨유는 아마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첼시산을 데려오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죠. 후반 60분에 마운트 대신 교체 투입된 이번에 영입된 네덜란드산 지르크지가 결국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골이 거의 99% 될 상황이 있었는데 부진한 레시포드가 자신감을 잃고 단독 찬스에서 슈팅을 하지 않고 가르나초에게 넘겨줬는데 본인에게 패스가 온 걸 당황하면서 황당 슈팅으로 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선 이 경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토트넘의 순위 라이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유의 전력이 어떤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죠. 풀럼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토트넘을 3대 0으로 발라버린 팀이었습니다. 경기를 볼 때는 토트넘이 상대하는 게 버거운 느낌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카스메루가 지금처럼 헤매준다면 맨유의 미드필더도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고요. 맨유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엔 맨유 상대로 1승 1무였는데 이번엔 2승 해야 하니까요. 다음으로 김민재 출전 경기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본격적인 경기로 콤파니 감독 전술의 베일이 벗겨졌는데요. 이 경기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폴리 때 위용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경기였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 후에 콤파니 감독은 무실점 경기였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부 리그 팀과 컵대회를 치른 건데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콤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코트 경기를 하듯이 김민재는 활약이 돋보였고, 특히나 팀의 두 번째 골에서 그나브리에게 롱 패스를 배달해주면서 골이 나왔던 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김민재가 배달을 받은 선수는 다름 아닌 김종국 채널에서 함께 출연했던 그나브리였습니다. 두턴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고 한국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환상의 콤비가 된 듯합니다. 그리고 그나브리는 욕심내지 않고 문전에 와있는 몰러에게 패스해주면서 몰러는 프리시즌 활약뿐만 아니라 컵대회에서도 멀티골을 꽂으면서 올 시즌 대활약을 예고했습니다. 미넨이 성공적인 방안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라고 한다면 단연코 몰러죠. 네, 예능감 뿔뿔 넘치고 경기에서 동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오히려 실력은 더민 선수. 솔직히 몰러가 넣으니까 좋던데요. 네, 몰러는 두 번째 골을 넣고 그나브리에게 달려가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넨은 이 경기를 손쉽게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미넨의 경기는 이제 지난 시즌과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리그가 시작되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토트넘처럼 거의 뭐 뒤가 비어있는 전술입니다. 볼 쉽게 뺏기면 털리는 그 전술이요. 김민재가 2년 만에 다시 우승컵 들어올리고 리그 베스트 11에도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김민재 눈부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새벽에 일어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하시는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